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비 자리에 있었지만 남편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홀로 생을 마감한 여인 정성왕후 서씨.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조는 말년에 내가 죽으면 정성왕후 곁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 정성왕후는 홍릉에 홀로 남겨지고 영조 곁을 차지한 이는 15살의 왕비가 되어 조선을 피바람으로 몰아넣은 여인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왜 영조는 끝내 정비 곁에 가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영조의 정성왕후와 계비인 정순왕후의 운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692년 명문가 달성 서씨에서 태어난 소녀. 총명하고 예의 바르기로 이름났던 그녀는 12살 나이에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 이금과 혼인했습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며 그녀는 조선의 중궁에 오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왕비의 조카가 삼수의 옥에 연루되자 영조는 정성왕후의 가문을 깊이 불신하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성왕후는 후궁이 낳은 사도세자를 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영조가 점점 세자를 멀리할 때도 그녀는 세자를 직접 챙기며 어머니 같은 정성을 다했죠. 덕망 깊은 왕비로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은 끝내 열리지 않았죠. 정성왕후의 환갑이 되던 해 대신들이 성대한 연회를 올리자고 간청했지만 영조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1757년 위궤양과 부정맥으로 그녀의 병세가 깊어졌지만 의관들조차 왕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내관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할 정도로 부부 사이는 이미 끊겨 있었죠. 결국 66세의 나이로 정성왕후는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 날조차 영조는 왕비의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축은 사위의 문상에 가버렸죠. 사관들이 기록할 정도로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정비의 3년상이 끝나자 영조는 새 왕비 간택을 추진합니다. 1759년 66세 영조가 15세 계비를 간택한 사건은 온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왕비 간택은 대신들의 몫이었지만 영조는 직접 규수들에게 물었죠.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이냐? 인심이 가장 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목화꽃입니다. 향기와 멋은 없지만 그 열매로 백성을 따뜻하게 하니까요. 15살 소녀의 지혜로운 대답에 영조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비가 됩니다. 66세 노왕과 15세 소녀. 무려 51살 차이.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 혼인. 영조 정순 왕후 가래도감에는 1299명의 인원, 379필의 말, 577점의 의장이 동원된 조선 최대 규모의 혼례로 기록됐습니다. 왕비가 된 직후 상궁이 오치수를 재겠다며 돌아서 달라하자 내가 돌아서면 되지 않느냐. 추상 같은 말로 왕비의 위엄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이미 66, 정순왕후는 자식을 남기지 못했죠. 영조 사후 손자 정조가 즉위, 그녀는 33세의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조는 홍릉이 아닌 동구릉에 능을 따로 조성했죠. 겉으로는 풍수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 있던 경주 김씨 세력 때문이었죠. 정조는 권력 구도를 의식해 영조의 곁을 정순왕후를 위해 비워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에 대한 안갚음이라 해석하죠. 결국 영조는 50년을 함께한 정성왕후가 아닌 15살 소녀 왕비 정순왕후와 나란히 잠들게 됩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겨우 11살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통해 조선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쥡니다. 노론 벽파가 득세하고 그녀의 명령 아래 냉혹한 개혁이 이어졌죠. 그리고 천주교 박해, 신유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학은 부모도 임금도 없다며 정약용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피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피바람의 중심에 정순왕후가 있었죠. 그녀는 수렴을 더하고자 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권좌에서 물러나고 1년 뒤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비극의 왕비로, 또 한 사람은 끝내 권력으로 남은 왕비로, 조선의 국모, 그 화려한 옷자락 아래엔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역사 수첩이었습니다.